도대체 왜 이곳에 아이가 버려져 있는 것이지? 아이의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어. 그림자야, 저 도둑을 잡아! 오늘도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던 그날, 심지쟁이는 작은 등잔각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55해를 혼자 살아온 노총각이었지요. 장가도 못 가고 늙어버린 몸이었습니다. 오늘도 별로 안 팔렸구만. 심지쟁이는 한숨을 쉬며 대문을 잠그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대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무엇이었지요. 심지쟁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보자기에 다가갔습니다. 보자기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애, 응애, 갓난아기였습니다. 심지쟁이는 깜짝 놀라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파란 천에 쌓인 사내아이였지요. 추운 날씨에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누가 아기를 버린 거야? 심지쟁이는 황급히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차가운 몸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판이었지요. 심지쟁이는 아기를 품에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불을 지피고 아기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천으로 몸을 감싸고 온기를 불어넣었지요. 다행히 아기의 얼굴에 차츰 붉은 기가 돌았습니다. 휴, 살았구나. 심지쟁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기 옆에 있던 촛불을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심지쟁이는 경악했습니다. 아기 주변에 그림자가 있었는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도 아니었습니다. 촛불빛 아래 아기의 그림자가 8개나 되었습니다. 방바닥에 방사형으로 퍼진 8개의 검은 그림자가 춤을 추듯 흔들리고 있었지요. 이게 무슨... 심지쟁이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8개의 그림자였습니다. 심지쟁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기 손을 촛불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림자는 당연히 하나였지요. 요괴인가? 귀신인가? 심지쟁이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8개의 그림자가 여전히 춤을 추고 있었지요. 심지쟁이는 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관아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다시 밖에 내다 버려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하지만 그때 아기가 울었습니다. 응애, 응애. 애처로운 울음소리였습니다. 심지쟁이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니 아기가 작은 주먹을 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떨면서 말입니다. 아이고. 심지쟁이는 다시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8개의 그림자가 무섭긴 했지만 아기는 그저 갓난아기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쟁이가 손을 내밀자 아기가 그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지요. 그리고 아기가 웃었습니다. 눈을 뜨고 심지쟁이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아, 심지쟁이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8개의 그림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 아이는 살아있는 생명이었습니다. 추운 밤에 버려진 불쌍한 아기였지요. 그래.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자거라.
심지쟁이는 아기를 다시 안아들었습니다. 8개의 그림자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심지쟁이는 아기를 따뜻한 이불 속에 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심지쟁이는 마을의 과부 집을 찾아갔습니다. 젖먹이 아기가 있는 집이었지요. 사정을 이야기하고 젖동량을 부탁했습니다. 버려진 아기를 주었다고요? 예. 좀 도와주십시오. 과부는 아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는 잘 먹었지요. 다행히 과부는 그림자가 8개인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강해서 그림자가 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매일 오세요. 제가 젖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지쟁이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아기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촛불을 켜면 8개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쟁이는 매일 밤 그 그림자들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이 아이를 키워야 하나, 관아에 넘겨야 하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젖도 잘 먹고 잘 잤지요. 8개의 그림자 말고는 평범한 아기였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심지쟁이는 아기에게 점점 정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안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재워주었지요. 55 평생 혼자 살던 집에 생명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쩐다. 정이 들어버렸네. 심지쟁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이 아기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8개의 그림자가 무섭긴 했지만 이 아이는 이제 자기 아기 같았습니다. 그래, 키워보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심지쟁이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무슨 이상한 일을 일으키는 건 아닐까? 혹시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쩌나? 그런 걱정을 안고 심지쟁이는 아기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8개의 그림자를 가진 아기를 말입니다. 이막 그림이라는 이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돌이 지나고 2돌이 지나고 어느덧 6해가 흘렀지요. 심지쟁이도 이제 61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심지쟁이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림이라는 이름이었지요. 8개의 그림자를 가진 아이니까 그림자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그림아, 이리 오너라. 네, 아버지. 그림은 총총 달려왔습니다. 6살 배기 아이답게 귀엽고 사랑스러웠지요. 심지쟁이는 이제 그림을 진짜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처음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6해 동안 그림은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8개의 그림자만 빼면 평범한 아이였지요. 심지쟁이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그림을 놀렸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강해서 그림자가 잘 안 보였지만 해질 무렵이나 그늘진 곳에서는 8개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그걸 보고 겁을 먹거나 놀렸지요. 저 아이 봐. 그림자가 이상해. 괴물이다. 요괴다. 저리 가. 우리랑 놀지 마. 그림은 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쟁이가 물었습니다. 왜 우느냐, 그림아? 아이들이 저를 괴물이래요. 그림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였지요.
저 이상한가요? 아버지. 심지쟁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6살 아이가 자기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심지쟁이는 그림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니다. 넌 이상한 게 아니야. 하지만 제 그림자가 8개면 어떠냐? 넌 착하고 건강한 아이잖니. 심지쟁이는 그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림은 심지쟁이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넌 특별한 거야. 나쁜 게 아니라 특별한 거다. 알겠니? 특별한 거예요? 그래. 하늘이 특별하게 만든 아이야. 그림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지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줄게. 누가 뭐래도 넌 내 아들이야. 그 말에 그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림은 심지쟁이를 꼭 안았습니다. 심지쟁이도 그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심지쟁이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말입니다. 아버지, 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그림아. 심지쟁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6해를 함께 살며 쌓인 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림은 진짜 아들이었습니다. 피는 안 섞였어도 정은 진짜였지요. 그날 저녁 심지쟁이와 그림은 함께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였습니다. 가난한 식사였지만 둘은 행복했습니다. 그림아, 내일부터 아버지 일 도와줄래? 네, 뭘 하면 돼요? 등잔에 심지 넣는 거 도와주면 되지. 할 수 있어요. 그림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심지쟁이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림은 심지쟁이의 일을 도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등잔을 닦고 심지를 넣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지요. 잘하는구나, 그림아. 헤헤, 고마워요, 아버지. 심지쟁이는 그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라면 늙어서도 외롭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심지쟁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림의 8개 그림자가 가진 진짜 비밀을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림자에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었지요. 그리고 그 능력에는 끔찍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림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 아래 8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지요. 그림자야, 안녕? 그림은 자기 그림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6살 아이의 순수한 장난이었습니다. 너희는 왜 8개야? 다른 애들은 하나인데. 그림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람에 흔들릴 뿐이었지요. 나는 이상한 걸까? 그림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의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괴물이라는 말, 요괴라는 말이 가슴 아팠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특별하다고 했어. 특별한 거라고. 그림은 자기 그림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8개의 그림자가 저녁 햇살에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심지쟁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림아, 밥 먹자. 네. 그림은 벌떡 일어나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8개의 그림자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심지쟁이는 그림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해 전 대문 앞에서 얼어 죽을 뻔한 그 갓난아기가 이제 이렇게 컸습니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어서 고마웠지요. 잘 자라다오, 그림아. 아버지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심지쟁이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의 그림자는 단순한 이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능력이었고 그 능력은 곧 위험을 불러올 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쓸 때마다 그림의 존재 자체가 조금씩 사라질 거라는 것을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석양이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방 안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촛불빛 아래 그림의 8개 그림자가 벽에 비쳤습니다. 심지쟁이와 그림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둘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이었지요. 그날 밤 그림은 아버지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8개의 그림자도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곧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둘은 몰랐습니다. 2해가 더 흘렀습니다. 그림은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제법 자랐고 말도 또박또박 잘했지요. 심지쟁이를 도와 등잔 만드는 일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림의 8개 그림자에 대해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해가 떠 있을 때는 잘 안 보였고 그림이 착한 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다만 밤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림이는 낮에만 만나자. 밤에는 그림자가 무서워. 아이들은 그렇게 그림을 대했습니다. 그림은 조금 외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인 심지쟁이가 있으니 괜찮았지요.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심지쟁이와 그림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지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뒷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심지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지쟁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둑이다. 심지쟁이는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 그림자가 담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둑이 분명했지요. 이놈, 서아. 심지쟁이가 소리쳤습니다. 도둑이 뒤돌아보았습니다. 얼굴에 검은 천을 두른 사내였습니다. 쳇. 도둑이 허리춤에서 칼을 뽑았습니다. 달빛에 칼날이 번쩍였지요. 심지쟁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버지. 그림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도둑이 칼을 들고 심지쟁이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러서시오. 안 그러면 찌른다. 도둑이 위협했습니다. 심지쟁이는 손을 들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림아, 들어가 있어. 아버지. 그림은 무서웠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위험했기 때문이지요. 도둑이 심지쟁이에게 칼을 겨누고 다가왔습니다. 심지쟁이는 벽에 등을 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지요. 돈 있는 대로 안내해. 돈이 어디 있겠소. 가난한 집인데. 거짓말 마. 어서. 도둑이 칼을 더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칼끝이 심지쟁이의 목에 닿을 듯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그림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앞으로 뻗었습니다. 도둑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둑의 그림자가 갑자기 벽에 달라붙었습니다. 마치 못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리고 도둑의 몸도
함께 멈췄습니다. 뭐야? 도둑이 당황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것 같았지요. 이게 무슨... 도둑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벽에 붙어 있는 한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심지쟁이도 놀랐습니다. 그림도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괴물. 도둑이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자 그림자가 벽에서 떨어졌습니다. 도둑은 황급히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기다려. 심지쟁이가 소리쳤지만 도둑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마당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쟁이는 헐떡이며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도 자기 손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림아, 방금 내가 한 거냐? 저도 모르겠어요. 그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냥 아버지가 위험하니까. 손이 저절로. 심지쟁이는 그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무섭지 않다. 내가 아버지를 구해줬구나. 아버지. 그림은 심지쟁이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무서웠던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게 무서웠지요. 괜찮아. 심지쟁이는 그림을 달래주었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둘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다. 넌 특별한 거야. 기억하지. 하지만 괜찮다. 아버지가 있잖니. 그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기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심지쟁이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은 아니었나 확인하고 싶었지요. 마당에는 도둑이 떨어뜨린 자루가 있었습니다. 자루 안에는 다른 집에서 훔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역시 꿈이 아니었구나. 심지쟁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자고 있는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의 그림자에 능력이 있었던 거구나. 심지쟁이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8개의 그림자가 단순히 이상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림자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었지요. 심지쟁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 능력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그림을 괴물 취급하지 않을까? 조심해야겠어. 이 일은 비밀로 해야 해. 심지쟁이는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심지쟁이와 그림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심지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림아, 어젯밤 일 말인데. 네. 앞으로는 그 능력 함부로 쓰지 마라. 알겠니? 왜요? 사람들이 알면 널 이상하게 볼 거야.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자. 그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알았어요. 좋아. 착하구나. 심지쟁이는 그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심지쟁이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그림을 보았는데 그림자가 7개였던 것입니다. 심지쟁이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 7개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8개였는데 말입니다. 그림아, 너, 그림자가. 네. 그림도 자기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정말이네요. 하나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냐? 모르겠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어젯밤 능력을 쓴 것과 관련이 있을까? 그럴까요? 모르겠구나. 심지쟁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림자가 줄어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일단 자자. 내일 다시 보면 되돌아와 있을지도 몰라. 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림자는 7개였습니다. 하나가 영영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심지쟁이는 걱정이 되었지만 그림에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림도 불안했지만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웃으며 지냈습니다. 7개의 그림자를 가진 채로 말입니다. 새해가 더 흘렀습니다. 그림은 이제 11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라서 심지쟁이 가슴께까지 왔지요. 목소리도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림은 능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여전히 7개였습니다. 더 이상 줄어들지도 늘어나지도 않았지요. 심지쟁이는 안도했습니다. 능력을 쓰지 않으면 그림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조심하면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림은 학당에 다니며 글을 배웠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훈장님이 제 글씨를 칭찬하셨어요. 그래? 잘했구나. 헤헤. 그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심지쟁이도 흐뭇하게 웃었지요. 평범하고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사람 살려. 아이가 빠졌어. 심지쟁이와 그림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우르르 모여들었지요. 우물 속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우물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어머, 저걸 어쩐다. 누가 좀 내려가 봐. 우물이 너무 깊은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우물은 깊었고 좁았습니다. 어른이 내려가기엔 위험했지요. 아이의 어머니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밧줄을 내려도 아이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어른이 내려가자니 우물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림이는 몸집이 작으니까 우물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다른 방법이 있나? 사람들의 시선이 그림에게 쏠렸습니다. 그림은 우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깊고 어두웠습니다. 무서웠지요. 하지만 우물 속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앙. 그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심지쟁이는 그림의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뭘 하려는지 말입니다. 심지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하지만 저 아이가 안 돼. 심지쟁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이미 우물가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림아. 그림은 우물 속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래쪽에 아이가 물에 빠진 채 울고 있었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차 있었고 아이는 우물벽을 붙잡고 있었지요. 그림은 생각했습니다. 내려가서 아이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둘 다 못 올라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내 그림자. 새해 전 도둑을 막았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림자로 사람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림자로 사람을 밀어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림은 손을 뻗었습니다. 우물 속을 향해서 말입니다. 안 돼, 그림아. 심지쟁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그림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림자가 우물벽을 타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게 뭐야? 그림자가 움직여. 그림자는 우물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빠진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림자가 아이를 받치며 위로 밀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아이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림자가 아이를 떠받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우물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황급히 아이를 끌어올렸습니다. 됐다. 아이가 나왔어. 아이의 어머니가 울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그림은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아. 심지쟁이가 그림을 붙잡았습니다. 그림은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니? 괜찮아? 네. 좀 어지러워요. 그림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심지쟁이는 그림을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 아이 그림자로 사람을 구했어. 무슨 요술을 부린 거야? 무섭긴 하지만 사람을 살렸잖아. 그래도 뭔가 이상해. 집에 도착한 심지쟁이는 그림을 방에 눕혔습니다. 그림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약속을 어겼어요. 괜찮다. 사람을 살렸잖니. 잘했어. 심지쟁이는 그림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림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해서 잠이 든 것입니다. 심지쟁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림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순간 심지쟁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림자가 6개였습니다. 또 줄었어. 심지쟁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자를 세어보았습니다. 분명히 6개였습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7개였는데 말입니다. 능력을 쓸 때마다 줄어드는 게 확실해. 심지쟁이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림이 잠에서 깼습니다. 아버지, 깼니? 좀 어떠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림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순간 그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제 그림자가. 6개구나.
둘은 침묵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능력을 쓰면 그림자가 줄어드나 봐요. 그런 것 같구나. 심지쟁이는 그림을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론 절대 쓰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하지만 아버지. 응. 그림자가 계속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질문에 심지쟁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닐 거야. 그러니까 절대 쓰지 마라. 약속하자. 네, 약속할게요. 그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둘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6개의 그림자가 촛불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쟁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림자가 전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발, 더 이상은 줄어들지 않기를. 심지쟁이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쟁이네 아들 그림자로 요술을 부린대. 무섭긴 하지만 사람을 살렸잖아. 그래도 뭔가 이상해. 소문은 마을을 넘어 이웃 고을까지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관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2해가 더 흘렀습니다. 그림은 이제 13살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소년이 되어 있었지요. 심지쟁이는 66살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도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림은 능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림자는 여전히 6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림을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림이 착한 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림아, 이 등잔 좀 닦아다오. 네, 아버지. 그림은 부지런히 일을 도왔습니다. 이제 제법 솜씨가 좋아져서 혼자서도 등잔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평온한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지쟁이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림자가 6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림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떠돌이 도사가 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점을 잘 본다는 도사였지요. 심지쟁이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도사에게 물어보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심지쟁이는 그날 저녁 그림에게 말했습니다. 그림아, 내일 이웃 마을에 좀 갔다 와야겠다. 저도 같이 갈까요? 아니다. 너는 집에 있어라. 심지쟁이는 혼자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심심해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결국 둘은 함께 이웃 마을로 갔습니다. 이웃 마을 장터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천막 앞에 신통한 점술이라는 글씨가 걸려 있었지요. 저기가 도사가 있는 곳이구나. 심지쟁이와 그림은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포를 입고 긴 수염을 기른 도사였지요. 어서 오시게. 무엇을 알고 싶은가? 도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심지쟁이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 아이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아이? 도사가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그림을 빤히 쳐다보았지요. 이 아이는 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지쟁이도 긴장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아이. 그림자를 보여주게. 그림자요? 그림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도사가 천막 안 촛불을 가리켰습니다. 저 촛불 옆에 서보게. 그림은 촛불 옆에 섰습니다. 6개의 그림자가 천막 바닥에 드리웠습니다. 도사는 그것을 보고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역시 그렇군.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심지쟁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도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림자와 생명이 하나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본래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지. 하지만 이 아이는 여럿의 그림자를 가지고 태어났소. 그것은 저주인 동시의 축복이요. 도사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그림자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게요. 그림자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요. 심지쟁이와 그림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요. 그런데 도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힘을 쓸 때마다 그림자가 하나씩 사라질 것이요. 심지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도사는 심지쟁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사라지면 이 아이도 이 세상에서 지워지요. 뭐라고요? 심지쟁이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림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워진다니. 그게 무슨 말 그대로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요.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지. 도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 8개의 그림자를 가지고 태어났겠지. 예, 그랬습니다. 지금은 6개. 이미 2번 능력을 쓴 것이요. 심지쟁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림자가 다시 돌아옵니까? 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오. 한 번 사라진 그림자는 돌아오지 않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무엇입니까? 능력을 쓰지 않는 것이요. 그림자를 아껴야 하오. 남은 6개로 평생을 살아야 하오. 심지쟁이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림도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만약 또 쓰게 되면 하나씩 줄어들 것이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까지 쓰면 도사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천막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건가요? 도사는 그림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겠구나. 하늘의 뜻이려니. 그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심지쟁이가 그림을 껴안았습니다. 그림아, 아버지, 저 무서워요. 괜찮다. 아버지가 있잖니. 우리 조심하면 돼. 능력 안 쓰면 되잖니. 심지쟁이는 그림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림은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도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잘 지켜주시게. 그리고 절대로 능력을 쓰게 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심지쟁이와 그림은 천막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둘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진실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아, 네, 아버지. 우리 평생 함께 있을 수 있을까? 그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 우리 조심하자. 능력은 절대 쓰지 말자. 약속하자. 네. 약속할게요. 둘은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심지쟁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6개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습니다. 심지쟁이는 그 그림자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개, 6번의 기회. 아니,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6번의 위기였습니다. 한 번만 더 능력을 쓰면 그림의 존재가 하나씩 지워지는 것이니까요. 절대로 능력을 쓰게 해서는 안 돼. 심지쟁이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능력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림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소중한 것을 지킬 것인가. 6개의 그림자가 촛불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흘렀습니다. 그림은 이제 16살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청년이 되어 있었지요. 키도 심지쟁이보다 훌쩍 컸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심지쟁이는 69살이 되었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걸음도 느려졌지요. 그동안 그림은 능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말입니다. 도사에게 진실을 들은 뒤로 그림은 철저하게 조심했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위험한 순간이 와도 능력을 쓰지 않았지요. 그림자는 여전히 6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림을 익숙하게 대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6개의 그림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림아, 이 등잔 좀 가져다 주겠니? 그림이, 우리 집 지붕 좀 봐줄 수 있니? 그림아, 이것 좀 들어줘. 사람들은 그림을 부르며 부탁했습니다. 그림은 늘 웃으며 도와주었지요.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평범한 날들이었습니다. 심지쟁이의 등잔 가게는 여전히 작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림이 열심히 도와주었기 때문이지요. 아버지, 제가 오늘 등잔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 솜씨가 좋아졌구나. 헤헤, 아버지한테 배웠으니까요. 부자는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들이었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의 처녀 하나가 그림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꽃분이라는 처녀였지요. 15살의 수줍은 처녀였습니다. 그림 오빠. 꽃분이는 자주 등잔 가게 앞을 지나다니며 그림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림도 꽃분이를 보면 얼굴이 빨개졌지요. 심지쟁이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림아, 꽃분이가 널 좋아하는 것 같구나. 아,
아버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림은 얼굴을 붉히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귀까지 빨개진 걸 보면 마음이 있는 게 분명했지요. 좋아하면 어때? 착한 처녀잖니. 하지만 저는 그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6개의 그림자를 가진 사람이었지요. 괜찮다. 꽃분이는 내 그림자를 알고도 널 좋아하는 거야. 그럴까요? 그럼 저 아이도 널 몇 해째 봐왔잖니. 그림은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처럼 사랑도 하고 싶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그림과 꽃분이는 가끔 함께 장터에 갔습니다. 등잔을 팔러 가는 그림을 꽃분이가 따라간 것이지요. 오빠, 이거 제가 들어줄게요. 아니야, 무거워. 괜찮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저 둘 잘 어울리네. 그림이 착하니까 꽃분이가 행복하겠어. 심지쟁이도 기뻤습니다. 그림이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만 가면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심지쟁이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그림이 능력을 쓸 일이 없기를, 평생 6개의 그림자로 살 수 있기를 말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그림은 심지쟁이와 함께 밭일도 도왔습니다. 작은 밭이었지만 배추와 물을 심었지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쉬세요. 아니다. 내가 할 수 있어. 허리 아프시잖아요. 괜찮다. 심지쟁이는 고집을 부렸지만 결국 그림이 대부분의 일을 했습니다. 심지쟁이는 그림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컸구나. 의젓해졌어.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대문 앞에 버려진 갓난아기가 이제 든든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날 저녁 부자는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롯불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막걸리 좀 데워올게요. 그래. 그림은 부엌으로 가서 막걸리를 데워왔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그림아. 네, 아버지. 넌 행복하니? 그림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복해요. 다행이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은 술렁거렸습니다. 어젯밤 사또가 심지쟁이네 집을 찾아갔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지요. 왜 찾아갔대? 그림이를 데려가려는 것 같던데. 그림자 능력 때문이겠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심지쟁이와 그림은 집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림이 물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모르겠구나. 심지쟁이도 막막했습니다. 사또의 명령을 거부하면 집이 불탈 것이고 따르자니 그림의 그림자가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도망갈까요? 어디로? 관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니? 둘은 침묵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지쟁이 어르신 계십니까? 문을 열자 마을 이장이 서 있었습니다. 이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이장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일 들었습니다. 네. 관아 사정이 좀 급한 모양입니다. 이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한 달 전에 한양에서
어사또가 내려왔습니다. 이 고을에 역적이 숨어 있다는 첩보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역적이요? 그렇습니다. 어사또가 사또에게 명령했습니다. 석 달 안에 역적을 찾아내라고 말입니다. 이장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만약 못 찾으면 사또는 파직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재산도 몰수당하고 유배를 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쟁이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그림이의 능력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또 입장에서는 절박한 겁니다. 그림이의 그림자 능력이면 밤에 몰래 집집마다 정찰할 수 있으니까요. 이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들었습니다. 그림이가 능력을 쓰면 안 된다는 걸 말입니다. 네, 쓸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관아에서는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망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석 달 중 이미 한 달이 지났다. 2달밖에 안 남았어. 사또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역적의 단서라도 찾았소. 망료 하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를 어쩐다. 사또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파직은 둘째치고 유배라도 가면 가문이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또, 그 그림자 소년을 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 망료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그 아이만 있으면. 사또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아이의 능력이면 밤에 집집마다 엿볼 수 있어. 누가 수상한 대화를 나누는지, 누가 이상한 물건을 숨기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다른 망료가 반대했습니다. 사또, 그건 위험합니다. 위험, 무슨 위험? 그 아이가 우리 비리도 볼 수 있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망료들은 각자 비리가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고 세금을 빼돌린 자도 있었지요. 사또 자신도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밤에 우리 집을 정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야. 사또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망료 하나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차라리 그 아이를 제거하는 게. 제거. 죽이지는 말고 멀리 쫓아내든지. 사또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 아이 없이는 역적을 찾을 수 없어. 내 목숨이 달린 문제야. 사또는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와야 해. 강제로라도. 망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또를 도우려 했고, 어떤 이는 자기 비리를 지키려 했고, 어떤 이는 사또를 실각시킬 기회로 여겼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사흘째 날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관아에서 포졸들이 왔습니다. 그림, 사또께서 부르신다. 따라오라. 심지쟁이가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제 아들은 보낼 수 없습니다. 비켜라. 포졸이 심지쟁이를 밀쳤습니다. 심지쟁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아버지. 그림이 심지쟁이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림아, 안 돼. 괜찮아요. 이야기라도 해봐야죠. 그림은 포졸들을 따라갔습니다. 심지쟁이도 뒤따라갔습니다.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망료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요.
그림, 왔구나. 사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나를 도울 테냐? 죄송하지만 못합니다. 왜냐? 제 그림자는 제 목숨입니다. 한 번 쓸 때마다 줄어듭니다. 무슨 헛소리냐?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그림자가 목숨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실입니다. 이 아이가 능력을 쓸 때마다 그림자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심지쟁이가 외쳤습니다. 원래 8개였는데 지금은 6개입니다. 더 쓰면 이 아이가 사라집니다. 사또는 비웃었습니다. 허튼 소리 말고 어서 따르라. 석 달만 나를 도와라. 역적만 찾으면 된다. 안 됩니다. 내가 안 도우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파직당하면 이 고을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새 사또가 올 때까지 혼란에 빠진다. 백성들이 고통받는다.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사또는 자기 자신만 걱정하고 있었지요. 그러니 내가 나를 도와야 한다. 저는 그림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또, 큰일입니다. 한 포졸이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한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기한이 단축되었습니다. 뭐라고? 석 달이 아니라 한 달입니다. 한 달 안에 역적을 찾지 못하면 사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달. 네, 어사또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또는 주저앉았습니다. 이미 한 달이 지났으니 남은 시간은 없었습니다. 끝났어. 끝났어. 사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림을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절박함을 넘어 광기가 서려 있었지요. 너를 어떻게든 쓸 거야. 사또. 강제로라도, 감금해서라도. 사또가 포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가두어라. 예. 포졸들이 그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심지쟁이가 막으려 했지만 밀쳐졌습니다. 아버지. 그림이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그림과 심지쟁이는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래 도와준 덕분이었지요. 빨리 도망가세요. 사또가 미쳤어요. 고맙습니다. 부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또는 이를 갈았습니다. 찾아라. 반드시 찾아내라. 포졸들이 마을을 뒤졌습니다. 그림과 심지쟁이를 잡기 위한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흘 밤을 도망쳤습니다. 그림과 심지쟁이는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낮에는 동굴에 숨고 밤에만 움직였지요. 포졸들이 마을 곳곳을 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심지쟁이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나이가 많아 오래 걷기 힘들었지요. 다리도 부어올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요. 안 돼. 따라잡힐 수 있어. 하지만 괜찮다. 가자. 둘은 다시 걸었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밤이었습니다. 산길을 걷던 중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저기 있다. 횃불 빛이 보였습니다. 포졸들이었습니다. 안 돼, 들켰어. 빨리 뛰어.
그림과 심지쟁이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심지쟁이의 다리는 이미 한계였습니다. 아, 심지쟁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아버지. 그림이 심지쟁이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라도 가거라. 안 돼요. 같이 가야죠. 그림아, 제가 업을게요. 그림은 심지쟁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멈춰라. 잡아라. 앞에서도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뒤에서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한 것이었습니다. 끝났구나. 심지쟁이는 절망했습니다. 포졸들이 둘러쌌습니다. 모두 8명이었습니다. 창과 칼을 들고 있었지요. 이제 도망칠 곳 없다. 순순히 따라와라. 포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그림은 심지쟁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를 그냥 보내주실 수는 없습니까? 사또의 명령이다. 너를 데려가야 한다. 저는 능력을 쓸 수 없습니다. 쓰면 죽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다. 포졸이 창을 들이댔습니다. 다른 포졸들도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포졸이 심지쟁이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협박하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칼이 심지쟁이의 복부에 닿았습니다. 심지쟁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림이 달려갔습니다. 심지쟁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버지. 그림아. 심지쟁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포졸이 당황했습니다. 죽이려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처는 깊었고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쓰지 마. 그림아. 내 그림자. 쓰지 마. 심지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를 토하며 말입니다. 아버지는 안 돼. 그림은 울며 심지쟁이를 안았습니다. 심지쟁이의 눈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약해졌습니다. 안 돼요. 그림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죽는다. 아니야. 아버지는 안 돼. 그림자가 줄어든다고. 그게 뭐가 중요해.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림은 결심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그림은 손을 들었습니다. 쓰지 마. 심지쟁이가 약하게 말했지만 그림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림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6개의 그림자 중 하나가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쟁이의 상처를 감쌌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상처를 덮었습니다. 마치 붕대처럼 말입니다. 피가 멈췄습니다. 그림자가 상처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야? 포졸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림자는 심지쟁이의 상처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처를 아물게 했습니다. 헉. 심지쟁이가 숨을 쉬었습니다.
약했던 숨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아버지, 그 그림아. 심지쟁이는 눈을 떴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림은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아. 심지쟁이가 그림을 붙잡았습니다. 그림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그리고 그림의 그림자는 5개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왜 썼니? 심지쟁이가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더 소중해요. 그림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포졸들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놈들을 데려가야 하나? 하지만 포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차마 잡아갈 수 없었지요. 일단 물러나자. 사또께 보고부터. 포졸들은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산속의 심지쟁이와 그림만 남았습니다. 그림아. 심지쟁이는 그림을 안고 울었습니다. 달빛이 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림의 5개 그림자가 땅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확히 절반이 남았습니다. 한참 후 그림이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그림아, 정신 차렸니? 네, 괜찮아요. 그림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몸에 힘이 없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아버지는요? 나는 괜찮다. 내 덕분에. 심지쟁이는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상처는 아물어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지요. 그림아, 넌 죄송해요. 약속 어겨서. 아니다. 미안하다. 내가 약해서. 아니에요. 그림은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그림자가 100개라도 소용없어요. 심지쟁이는 그림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살려줘서. 고맙다.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림아, 내 그림자. 5개네요. 절반이. 괜찮아요. 5개면 충분해요. 그림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5번. 5번만 더 쓰면 나는. 그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쉬자. 내일 생각하자. 네, 아버지. 둘은 바위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5개의 그림자가 달빛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절반의 그림자, 절반의 생명. 그림은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지킬 수 있다면 5개도, 아니 하나만 남아도 괜찮아.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림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심지쟁이의 상처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림의 그림자가 아물게 해준 덕분이었지요.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둘은 산속을 떠나 한양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한양에 가서 어사또께 직접 호소하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사또가 가만히 안 둘 텐데요. 그래도 여기 있다간 죽는다. 가자. 심지쟁이와 그림은 한양으로 가는 길을 떠났습니다. 작은 길로만 다니며 사람들을 피했지요.
길을 걸으며 둘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림아, 너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기억나니? 아니요. 너무 어렸으니까요. 그때 넌 갓난아기였어. 한겨울에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지. 심지쟁이는 예시를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 8개의 그림자를 보고 말이야.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웃었어. 내 손가락을 잡고 웃었지. 심지쟁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부터였나 봐. 내가 너를 버릴 수 없게 된 게. 아버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다 운명이었던 것 같구나.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림아, 내가 나한테 처음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기억나. 언제였어요? 내가 6살 때였어. 마을 아이들이 널 괴물이라고 놀렸을 때. 아, 넌 울면서 돌아와서 물었지. 저 이상한가요, 아버지? 하고. 심지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어. 내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 게. 그랬구나. 그날 나도 결심했어. 내 진짜 아버지가 되겠다고. 그림은 심지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진짜 아버지예요. 고맙다. 둘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양이 가까워졌습니다. 하루만 더 가면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힘내자. 네, 아버지.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심지쟁이와 그림은 덤불 속에 숨었습니다. 말을 탄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두에는 사또가 직접 타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한양으로 간다는 정보가 확실한가? 네, 사또. 마을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좋아. 한양 가기 전에 잡아야 한다. 사또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저들이 어사또를 만나면 내 비리가 다 들통난다. 반드시 막아야 해. 포졸들과 포수들이 20명도 넘어 보였습니다. 앞길을 막아라. 절대 한양에 못 가게 해. 예. 일행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지쟁이와 그림은 덤불에서 나왔습니다. 큰일이다. 앞길이 막혔어. 어떻게 하죠?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뒤에서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도 수색하라. 뒤에서도 포졸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앞뒤로 막혔어. 심지쟁이는 당황했습니다. 옆으로 가자. 둘은 산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산길은 험했습니다. 아, 심지쟁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상처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괜찮아. 가자. 하지만 심지쟁이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상처 부위에서 피가 조금씩 배어 나왔습니다. 아버지, 피가. 괜찮다. 조금만 더. 그때 앞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포수들이었습니다. 10명쯤 되었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라. 뒤에서도 포졸들이 따라잡았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끝났구나. 심지쟁이는 그림을 뒤로 감췄습니다. 그때 사또가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잡았구나. 사또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림, 마지막 기회다. 나를 도울 테냐? 안 됩니다. 아직도 그 소리냐?
사또는 칼을 뽑았습니다. 좋아. 그럼 내 아비부터 죽이겠다. 사또가 심지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안 돼요. 그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그림을 붙잡았습니다. 놔요. 사또는 심지쟁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 아비가 죽는 걸 보고도 버틸 수 있을까? 칼이 내려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그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그림자가 폭발했습니다. 5개의 그림자 중 하나가 순식간에 뻗어나갔습니다. 사또의 칼을 감아 버렸습니다. 뭐야? 사또의 칼이 손에서 튕겨나갔습니다. 그림자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사또를 밀쳐냈습니다. 사또가 땅에 굴렀습니다. 사또.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아. 심지쟁이가 그림을 붙잡았습니다. 그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아버지. 그림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내 개가 되었습니다. 안 돼. 또 썼어. 심지쟁이가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안 돼요. 그림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큰 길 쪽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무슨 일이냐?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탄 관리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두에는 붉은 관복을 입은 어른이 있었습니다. 사또. 사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또였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감찰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사또가 말해서 내렸습니다. 사또 나리. 사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역적을 잡으려. 역적. 사또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심지쟁이와 그림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역적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게. 사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지쟁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나리, 억울함을 아뢰고자 합니다. 말해보라. 심지쟁이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또가 그림을 강제로 쓰려 한 것,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 추격당한 것을 말입니다. 사또는 듣고 나서 사또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그건. 백성을 이렇게 핍박하다니. 내 놈이 진짜 역적이로구나. 아닙니다. 잡아라. 사또의 명령에 따라 군관들이 사또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나는 억울하다. 나는 역적을 잡으려. 닥쳐라. 사또는 끌려갔습니다. 사또가 심지쟁이와 그림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생이 많았소. 이제 괜찮소. 감사합니다. 심지쟁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또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림은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픈 것 같소. 빨리 의원을 불러야겠소. 네. 군관들이 의원을 불렀습니다. 그림은 급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참 후 그림이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그림아, 깨어났구나. 여기는
괜찮아. 다 끝났어. 삿도가 잡혔어. 그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그림자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 개였습니다. 아버지. 저 알아. 내 개구나. 심지쟁이는 그림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다 내 탓이야. 아니에요. 아버지 덕분에 저 살았어요. 그림아. 둘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네 개의 그림자가 땅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네 번만 더 쓰면 그림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삿도는 파직되어 유배를 갔습니다. 비리가 모두 드러났기 때문이지요. 새로운 삿도가 부임했고 고을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심지쟁이와 그림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림아, 심지쟁이 어르신. 마을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모두들 그동안의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등잔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가게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준 덕분이었지요. 그림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 아버지. 부자는 다시 등잔을 만들었습니다. 심지를 넣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그림자는 네 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림이가 아버지를 살리려고. 착한 아이야. 그림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네 개면 충분하다고, 앞으로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꽃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림 오빠. 꽃분아. 둘은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오빠.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미안해. 걱정 끼쳐서. 아니에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꽃분이는 그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저 여전히 오빠가 좋아요. 꽃분아. 그림자가 몇 개든 상관없어요. 오빠는 오빠니까요. 그림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저랑 혼인해 주실래요? 그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기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데 혼인을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꽃분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네. 혼인하자. 정말요? 응. 함께하자.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해 봄 그림과 꽃분이는 혼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잔치였지요. 그림아, 행복해라. 심지쟁이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도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마. 1년 후 그림과 꽃분이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와, 와.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입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산파가 말했습니다. 그림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그림은 생각했습니다. 빛이. 빛빛광의 아이 이이. 빛이라고 하자. 좋아요. 아이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하나였습니다. 평범한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다행이다. 그림은 안도했습니다.
자기 같은 저주가 대물림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쟁이도 손자를 안아보았습니다. 빛이구나. 잘생겼네. 할아버지가 봐도 그래요? 그럼 우리 손자지. 심지쟁이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가혹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심지쟁이는 병이 들었습니다. 기침, 기침. 밤마다 기침을 했습니다. 몸도 점점 약해졌지요. 아버지, 의원을 불러올게요. 괜찮다. 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의원이 왔습니다. 진맥을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환이십니다. 나이가 많으시니 그림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약을 지어드릴게요. 하지만 의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림은 심지쟁이를 간병했습니다. 아버지, 약 드세요. 고맙다. 물 좀 더 드릴까요? 아니다. 괜찮아. 심지쟁이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림아. 네, 아버지. 나 곧 갈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아니다. 나도 알아. 심지쟁이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림아, 나는 행복했어. 아버지,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내가 있어서 즐거웠어. 저도요. 저도 아버지 덕분에. 그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림아, 너 그림자 4개 남았지? 네. 아껴 써라. 함부로 쓰지 마라. 네. 꽃분이랑 빛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라. 네. 네. 나는 이제 가도 괜찮아. 충분히 살았어. 아버지. 그날 밤 심지쟁이의 숨이 약해졌습니다. 그림은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림아. 네, 아버지. 내 그림자. 4개 남았다고 했지. 네. 그거면 충분해. 심지쟁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4개로 행복하게 살아라. 네. 네. 고맙다. 내 아들이 되어줘서. 저야말로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심지쟁이는 그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랑한다. 그림아,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심지쟁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림은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조문했습니다. 좋은 분이셨어. 그림이를 잘 키우셨지. 사람들은 심지쟁이를 기렸습니다. 그림은 아버지를 마을 뒷산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묘를 갔습니다.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림은 무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비치가 벌써 많이 컸어요. 아버지 닮아서 착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분이도 건강해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그림은 웃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4개로 충분해요. 조심해서 살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림은 심지쟁이가 했던 것처럼 등잔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비치도 자라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아버지, 이 등잔 제가 만들었어요. 오, 잘 만들었구나.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할아버지. 네. 꿈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림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보고 계시는구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그림은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그림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4개의 그림자였습니다. 15년 동안 4개 그대로였습니다. 한 번도 더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 약속 지키고 있어요. 그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4개로 충분해요. 행복해요.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그림은 웃었습니다. 집 안에서 빛이 와 꽃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밥 먹어요. 지금 간다. 그림은 일어났습니다. 4개의 그림자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림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4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8개로 시작했던 그림자는 이제 4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삶은 완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평범한 행복이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몇 개든 중요한 건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림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4개의 그림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8개였던 그림자는 4이 되었지만 그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완전했습니다. 사랑은 그림자보다 강했고 가족은 운명보다 소중했습니다. 이것이 심지쟁이와 그림의 이야기입니다.